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스타트이어에서 심리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뭘 어떻게 보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 이거를 이런 내용들을 영문에서는 어떻게 내가 조건식에다가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래서 키움 증권을 기준으로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거고, 거래량은 이 왼쪽에 검색을 해서 전일 거래량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일 거래량에 이 2를 이제 어제 거, 그제 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몇만 주 정도 내가 볼 거냐, 평소에 거래를 어느 정도 하냐. 그래서 사실 일봉전 거래량, 이봉전 거래량을 봐도 되고, 뭐 일봉전 거래량과 식봉전 거래량과 아니면은 일봉전 거래량, 오봉전 거래량 둘 다 2만 주 이상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왜곡이 생긴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지거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날 기준으로 거래량, 전일 거래량과 그 전일 거래량 요 두 개를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제 거래량과 이 한 5일 전 거래량, 그러면은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음. 거래가 좀 미달인 종목. 네. 그리고 이런 게 잡히면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래서 한 달 전 거래량, 여기가 이제 한 달 전 거래량인 거잖아. 오늘 거래량은 여기인 거고. 네. 한 20일 전 거래량.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어제 거래량, 5일 전 거래량, 10일 전 거래량, 20일 전 거래량, 뭐 한 요 정도 다 보고 싶은 거지, 다. 그런데 조건 검색식은 20개로 제약이 돼 있으니까 이 평소 거래량을 다 쓸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래량 미달인 종목을 살 경우가 생기지. 그지?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아씨, 이 평소 거래량 봤어야 되는데,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봉정 거래량 해서, 이봉정 거래량 여기 설정하는 데는 요 가운데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일봉정 거래량은 여기다 설정한 거고. 그래서 다음 거는 이거고. 52주 최저가 요걸 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추세선을 보려고 했던 거고, 그지? 그 음. 중에 경기 지지선을 보려고 했던 거지. 음. 그지? 이 경기 지지선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했던 거고, 이전 영상에서. 네. 세력과 외국인, 요것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좀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 외국인 지분이, 조금이라도 좀 높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것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건 거지. 20일 전 대비, 한 달 전 대비를 보려고 하는 얘가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출처를 보면 우리 스타트형 거지. 이 네이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안 나온다는, 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이 경험에 의한 이제 막 주식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트형 거지. 그지? 네. 기관도 외국인 기관 뭘 볼 거냐. 그리고 어, 시총이 5천억 이상이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을 다 봐야 되는 거고, 시총이 5천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1차 제일 먼저 이제 주가를 두 배로 또는 50% 이상 끌어올리는 주된 세력은 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관이 팔더라도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그 향후 주가가 또 결정이 되니까, 외국인이 이 기관이 파는 물량을 받아냈다. 그러면 2차 랠리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또 이 기관이 끌어올린 두 배에서 또 추가 두 배 오를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이 물량을 외인이 받았다면. 괜히 받는 건 소용이 없고. 음. 근데 일반적으로 외인이
외인이 물량을 막 매집을 했어. 예를 들어서 한 달 매집하고 3개월 정도 매집했는데 어, 갑자기 확 팔아. 외국인이 이제 엄청 많이 팔았어. 그래서 외국인 물량이 확 줄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향후 주가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 외인이 물량을 갑자기 확 줄였다고 해도 그 물량을 세력이 받아냈다면 향후 주가는 2배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열린다고. 그래서 외인이 파는 거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파는 거지, 엔벨로프 상단에서 막 팔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팔았던 거지. 그러니까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기본적 분석에서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이 정도 가치는 안 한다라는 판단인 거지, 외국인은. 그렇지만 세력은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사를 막 내지, 다음날. 아침부터. 그러면서 막 이 여기저기 매체에 여러 개 뜨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지.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이 S2 전비 등락 쪽에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 밑에 이제 외인들이 있고, 이런 데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제 과목이네? 음, 여기지. 이런 종목도 보면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서 주가가 이제 끌어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금요일 날, 12월 30일 날 29.55%까지 이제 날아간 거지. 날아갔는데 외인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다 털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 이런 차트를 그리더라도 이 종목이 소형주라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417억밖에 안 되니까 얘는 초소형주잖아. 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고 다음 월요일 날. 음, 왜? 개인이 이 물량을 여기서 20만 주에서 지금 한 7만 주 쪽, 6만 주 정도로, 6만 5천 주 정도로 거의 한 13만 주 이상을 판 것 같아.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았다면, 그러면 개인이 받았다는 얘기는 이 개인 보유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늘어났지. 이 물량을 받아냈다면, 이 사람이 세력이라면, 네. 음, 아까 얘기한 슈퍼개미인 거지. 그쪽에서 이제 장난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날아간다는 얘기지. 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페이지인 거예요. 여기 이 20일 전 대비 이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얼마나 증가했냐. 근데 아까는 이제 소형주를 본 거잖아. 네. 그지? 여기서는 소형주를 본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중대형주, 삼성전기나 뭐 좀 큰 종목들 있잖아. 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외인이 이렇게 한 달 이상 샀다, 매집을 했다, 개인이 샀어. 이게 샀잖아,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잖아. 지금 보면 100만 주? 10만 주가 아니라 이거는 K가 앞에 있으니까 하여튼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사고 있다면 이 종목은 향후에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이렇게 최소 한 달. 그래서 최소로 잡는 게 한 달이다. 음, 그래서 그 변동률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물량을 보는 거지. 돈의 액수. 음, 그리고 나서 평단가도 대충 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 중형주 이상의 종목들이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수매수를 하면 외국인 평단가가 내가 사는 그 평단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음, 평단가가. 음, 그러면 내 평단가를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 평단가보다는 내 평단가가 더 낮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바로 오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나도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심리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스텝 안에서 심리적 분석은 제일 먼저 돈은 거래량을 먼저 생각을 하고 돈 다음에는 사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나하고 경쟁 세력이 누가 있나.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나보다 돈이 많은 슈퍼 개미급 또는 슈퍼 매기급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공시지, 공시. 그래서 공시를 보면 실제로 이제 공시를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아무거나 보는 거야, 그냥. 뭐 어떤 특정 종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볼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것들 중에 이 보유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남아선호? 한번 볼까? 세력이 누가 있나? 그러면 평소에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거라고. 또는 기관을 보거나 또는 외인을 보거나 그래서 재출인을 보는 거지. 재출인이 남아선호 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재출인이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다. 그것도 안 돼. 예감상 이 남아산업의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최재훈일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아닌가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최재훈이 누구냐 보고자. 네. 이제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세부 변동 내역에 얼마에 샀냐 그게 나오거든. 이 사람이 팔았네 1,500원에 그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 매도했냐 또는 매수했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고. 이 최씨가 최홍석이라는 양반하고 최현석이라는 양반이 막 매매를 하고 있네 평소에. 그러면 이 종목은 대주주가 지금 건들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대주주인지 아닌지는 보고서에 나올 거고 그지? 최저는 여기 있네. 대표이사. 대표이사면서 이 사람이 대주주냐 이제 그거는 이쪽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남아토건이 24% 가지고 있고 최재원이 대표이사면서 10%를 들고 있네. 그냥 대주주네, 그지? 그리고 아까 최홍석이었니? 공시 뜬 건 최첨을. 최철원? 7% 가지고 있는 대주주네. 아, 최채훈. 최재원. 이거는 최재원 대표이사였던 거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막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다면 전 때리기가 좀 힘들지. 이 사람이 팔아버릴 테니까. 좀 이 사람 물량을 10%를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 회사가 유보율이 많다면 네. 그러면 할만하거든. 사실. 그 유보율을 건들 목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아니, 아니에요. 누가 하면 된다니까. 작전 세력이. 음. 작전할 만하지. 그러니까 지금 남아산업. 남아산업을 보려고 하는 거고 네. 남아산업의 유보율을 봤더니 3,300%야. 분기로 봤더니 3,500%야. 더 높아지겠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러면 3,500%라면 작전 세력이 적대적 M&A 대상으로 얘를 이제 삼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낮다면 여기 주가가 막 낮아지고 있잖아. 네. 그리고 외인들은 파는데 이 물량을 개인이 막 받았는데 이 받은 물량 자체가 이게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내 말은. 이해되나? 무슨 네.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남아산업은 시총이 1,700억짜리 소형주니까. 그지? 여기에서 한 20% 높은 한 10,000원 정도만 돼도 얘는 중소형주야. 어떻게 보면. 11,000원? 한 12,000원? 한 이 정도만 돼도 2,000원 이상이 돼버리면서 중소형주였던 게 이제 소형주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적은 좋잖아.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어느 날 상한가를 칠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 이런 모든 얘기들이 숨겨져 있는 거는 다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지. 그러니까 다 심리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주주가 사고 있어. 그러면 이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주가 방어하는 건가? 대주주가? 근데 대주주가 팔고 있어. 그러면 이거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주주가 뭐 예를 들면 뭐 저쪽에 있는 저 건물 하나를 사고 싶어. 근데 그게 100억이야. 근데 내가 가진 돈은 뭐 별로 없어. 대출은 뭐 별도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2, 30억은 필요해. 그럼 뭐 주식을 팔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 회사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한 5% 팔아도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회사 운영하는데 내 이 경영권 방어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뭐 팔아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주식을 할 줄 아는 대표이사냐 또는 주식을 할 줄 모르는 대표이사냐 이런 내용들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식을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영을 잘하는 거지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지. 여기까지 일단 그 영문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던 거고 심리적 분석에 대한 거지. 네. 다음 시간에는 증권통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